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주적은 북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놨던 이 기조가 빠르게 실현됩니다. 채널의 취재 결과 우리 군이 쓸 새 정신교육 교재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 분명한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고 확인했습니다. 주적 개념은 과거 김영삼 정부 국방백서에 처음 들어갔다가 노무현 정부 때 빠졌고요. 또 이명박 정부 때부터 다시 들어갔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또 빠졌었죠. 첫 소식 유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정부 새 대적관 교육 자료입니다. 우리의 적이라는 제목 아래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핵 미사일을 내세워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분명하게 우리의 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미사일 현황을 소개하면서 북한군의 능력은 우리에게 대단히 위협적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북한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대상임과 동시에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의 대상이라고 표현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을 비판하며 확고한 대적관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의 정신적 대비 태세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장병 모두가 확고한 대적관과 엄정한 군기를 확립하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주적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하면은 긴장을 격화시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교육 안 시키더라도 우리 장병들은 충분히 상황을 알고 있고. 국방부는 기존 교재 개편 전까지 이 자료를 활용해 장병들의 정신전력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그럼 북한은 언제까지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떠넘길까요? 예상대로 미국 핵 항공모함이 우리 바다에서 훈련하는 걸 트집 잡고 나섰습니다. 추가 도발할 명분을 쌓는 모양새지만 미 재무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북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곽정아 기자입니다. 북한이 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앞세워 동해에서 다시 진행 중인 한미연합 해상 기동훈련에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극히 위협적인 합동 군사연습에 우리 군대가 정당한 반응을 보인 데 대하여 경고를 보내려는 군사적 허세라며 현 사태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대의 정당한 반응은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특별 감시선 이남 현대 비행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북한 국가항공총국 대변인도 미사일 시험 발사는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사적 긴장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돌리면서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훈련을 북한에 대한 북침훈련 또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핵심이라고 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조치는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을 하고 있죠. 미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석유 환적에 연루된 개인 2명과 단체 3곳을 추가 제재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북한의 새별호와 접촉해 수차례 석유 불법 환적을 시도한 시프리마호와 연관된 인물과 단체로 FBI는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Connected to the unlawful delivery of refined petroleum to the DPRK. So we're going to continue to pay close attention to this.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 활동을 직접 제재한 것은 처음으로 거세지는 북한의 도발 수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됩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한편 중국과 반도체 전쟁에 나선 미국이 결국 칼을 뺐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에는 미국산 장비나 기술을 못 팔게 하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다 중국에 공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업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워싱턴 유순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 상무부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강력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기업이 18나노미터 이하 D램과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반도체 등을 만드는 중국 기업에 첨단 장비나 기술을 수출할 경우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한 겁니다. 특히 중국에 생산시설이 있는 중국 기업에는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해 사실상 수출을 차단했습니다.
China and the rest of the world is not waiting, and there's no reason why Americans should wait. We're investing aggressively in areas like semiconductors and batteries. 중국 시안 등의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우시 등의 공장을 두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향후 파장을 예의주시 중입니다. 직접적인 타격은 피했지만 중국 내 생산시설이 외국 기업 소유라면 개별적인 심사를 거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심사가 얼마나 까다롭게 이뤄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시설 확장 등 장기적인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것 이상의 기술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현재 중국에서 가동하고 있는 장비들의 교체 시점에서 영향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별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SK 하이닉스는 필요한 절차와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간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고강도 조치를 꺼내든 건 그만큼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로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이번엔 정치권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가 효력이 있다고 일단 인정을 받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여기서 내홍이 끝나나 싶었는데 곧바로 당권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의 창당, 탈당, 합당 이력을 문제 삼자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SNS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며 해도 될 비판이 있고 해선 안 될 공격이 있다. 이번 비판은 반칙이라고 썼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현 비대위 체제가 안정되자 당권 주자들의 본격적인 상호 견제가 시작된 겁니다. 다른 주자들도 하나둘 당대표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당권 경쟁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국정감사 때 자신의 발언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의정 활동을 부각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며 국회의원 면책 특권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당 밖에선 비윤계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며 결집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당 윤리위의 이준석 전 대표 징계 결정을 비판하며 막말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추가 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도 탈당하지 말라는 첫 메시지를 내놓으며 지지층 결집을 예고했는데 일각에선 이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유 전 의원을 도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유승민 대표께서 출마를 준비하신다면 구도를 봐야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돕지 않을까.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 시작돼 내년 초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속보입니다. 검찰이 이미 기소한 두산건설 말고도 다른 기업들로 수사의 폭을 넓혀가는 모양새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네이버는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완공된 네이버 제2사옥입니다. 네이버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한 시민단체를 통해 성남FC에 39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후 성남시로부터 제2사옥 신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습니다. 검찰은 네이버가 성남FC를 후원한 대가로 사옥 신축 허가 등 특혜를 받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제 네이버 직원 3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 직원은 성남FC 후원과 신사옥 건설 업무를 맡았던 걸로 전해지는데 검찰은 앞서 지난달 26일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PC 등을 분석하다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고 특혜를 받은 의혹을 사는 기업은 6곳. 경찰은 이 중 두산건설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용도 변경을 해준 그 대가로 광고비 50억을 받았다. 그거 아닙니까? 예, 대가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청 전 팀장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또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기업 5곳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나서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네, 또 듣기 평가입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말을 듣기 평가합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예. 네, 어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피감기관장에게 혀 깨물고 죽지라는 예. 말을 해서 논란이 됐었죠. 이등병 경기가 사는 폭이에요.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고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예, 격앙된 모습이었는데 권 의원이 나였으면 그랬다 이런 뜻이었다.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네, 그랬더니 진짜로 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국민들을 또다시 듣기 평가하게 한다면서 속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사과 안 하고 뭉개는 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냐고 비판도 했는데요. 민주당 역시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력 테스트로, 권선동 의원은 국어 테스트로 언제까지 온 국민을 우롱할 참입니까? 초록이 동색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고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네, 일단 주어가 빠졌지만은 뭐 톤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나 같으면 혀 예. 깨물고 죽지, 당신 혀 깨물고 죽어라,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듣기 평가 영역이 아니라 어떤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영역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죽창가 시즌2입니다. 반일 정서 관련된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 발언 여진이 계속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해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네. 근데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한미일 군사 합동 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국민의힘은 비판의 수위를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친일 운운은 죽창가 시즌2에 불과합니다. 본인의 불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물타기입니다.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인 신원식 의원도 성명서를 내고 한일 해상훈련을 승인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친일 대통령으로 매도한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여기까지 나왔으면 비판의 수위가 상당히 높은 건데요.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네, 민주당도 즉각 반박했습니다. 네. 굴욕간담도 모자라 독도 근해에 자위대를 들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입니까? 민주당은 연일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지적하며 맞섰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대표실에 걸린 액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 사진 하나가 눈에 띄더군요. 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 액자가 새롭게 걸렸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대표실에 나란히 걸렸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진을 걸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후에 당대표실 회의실에 대통령 사진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가 한 5개월 지났잖아요. 왜 이제서야 액자를 걸었습니까? 네,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에서 이 사진을 건 이유, 그 해석이 참 많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들께서 우리 민주당의 전통과 정신을 계속 이어가는 어떤 상징적인 존재들 아니십니까? 최근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하는 등 압박을 한 이후에 이 사진이 걸린 점에 주목해보면요. 문 전 대통령을 지키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근데 저도 궁금한 게 뭐 관습이랄까요? 원칙 같은 게 있는 건지 국민의힘도 당대표 회의실에 전직 대통령 사진을 겁니까? 네,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회의실에는 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의 사진이 단 한 개도 걸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도요? 예. 네, 이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었는데요. 탄핵과 구속 사건을 거치며 현재는 모두 내린 상태입니다. 다만 2017년에 홍준표 대표 시절에는요. 당대표실이 아닌 대회의실에 네.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건 적은 있습니다. 당사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조국 건대의 아버지 박정희, 민주화의 아버지 김영삼, 그 세 분의 사진은 당사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 아닙니까? 당대표실에 대통령 사진 다시 걸 법도 한데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난 7월에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당대표가 징계가 확정된 이후에 네. 당대표실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걸자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면서 아직 결론은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소속 정당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통령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랑야랑이었습니다. 제보자 X,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을 처음 MBC에 제보했던 인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죠. 어제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그간 재판에 나오라고 해도 수차례나 이유도 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해외에 있었던 겁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이른바 제보자 X, 지모 씨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지 씨는 MBC의 신라젠 취재 의혹을 제보했던 인물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지 씨는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윤모 씨가 이철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100억 원을 요구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이 재판 진행을 위해 4월과 7월 공소장 전달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경찰에도 지 씨의 소재 파악을 요청했지만 행방을 찾지 못해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재판에 계속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재판에 장기간 나오지 않는 불구속 피고인을 전담하는 검거팀을 만들었습니다. 전담 검거팀이 어제 인천공항으로부터 입국 통보를 받고 지 씨를 체포한 겁니다. 불출석하는 동안에도 SNS 활동을 이어왔던 지 씨는 검거되기 전인 어제 새벽 말레이시아 사진이 담긴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게 되며 재판부 결정에 따라 선고 때까지 구속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어쩌다 한국은 마약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었나? 한 칼럼 제목입니다만 과장이 아닙니다. 전국의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불법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이런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최근에 있었는데요. 유흥가 일대가 거점이 된다는 제보에 경찰이 불시 단속에 나섰습니다. 현장 보시죠. 김정근 기자입니다. 클럽이며 술집이 즐비한 강남의 유흥가. 경찰관 수십 명이 지하 클럽으로 줄지어 들어갑니다. 안에 하나씩 비춰. 물품 보관함을 하나하나 열어 내부를 살펴보고 화장실 천장 위부터 변기 주변,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샅샅이 뒤져봅니다. 경찰이 강남 일대 클럽 4곳에 대해 마약 단속을 벌인 건 어젯밤 10시쯤. 기존에 접수된 112 신고와 첩보를 토대로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의심되는 클럽들을 급습한 겁니다. 일단은 그 던지기 수법으로 그 물품 보관소 위에나 그런 부분에 마약이 숨겨져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든 술을 마신 종업원과 손님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고, 지난달 26일엔 유명 작곡가 돈 스파이크가 강남의 호텔에서 마약에 취한 채 경찰에 체포되는 등 마약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 지난 8월까지 올 들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2,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늘었고 압수된 마약의 양은 60% 더 많습니다. 이번 단속에선 숨겨진 마약이나 마약 유통 사범이 적발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젊은 층 사이에서 다크웹 등을 활용한 마약류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클럽 단속을 비롯한 마약 집중 단속을 연말까지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길입니다. 애만도 못한 어른을 부끄럽게 하는 영상입니다. 어른은 쓰레기 더미를 무너뜨리고는 나 몰라라 하는데 어린이가 차곡차곡 정리하는 거죠. 초등학생 4학년 꼬마 영웅입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길을 걷던 한 남성이 모퉁이를 돌다 쓰레기 더미와 부딪힙니다. 스티로폼 상자가 바닥에 나뒹굴지만 남성은 돌아보지 않고 가던 길을 재촉합니다. 뒤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아이. 자신의 몸집만한 스티로폼 상자를 차곡차곡 정리해 똑바로 세웁니다.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운전자의 제보로 영상은 빠르게 퍼졌고
관할 구청은 수소문 끝에 꼬마 영웅을 찾아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주인공은 초등학교 4학년생 조상우 군.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동네와 이웃을 돕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경인 나라뱃길 전망대 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15m 높이 비탈길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남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크를 득득하고 이제 신고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시동을 켜고 앞으로 돌진해가지고 안전 펜스 밑으로 해가지고. 어젯밤 서울 강남구 봉은사 복전함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복전함이 일부 소실됐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고 문화재나 건물도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복전함 안에 있던 초가 녹아내리면서 복전함 문에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천금을 준다 해도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을 위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슴 아픈 소식이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에 물에 잠겼던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한 중학생 소년이 있었죠.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속 깊은 아들이었는데 이 포항시가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지 홍진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오르자 차량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시간당 111mm의 기록적인 폭우에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던 주민 7명이 숨지는 등 포항에선 10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엄마와 헤어져 탈출하다 숨진 중학생 김모군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시사람은 나 여기 나가서 승을 나가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보냈고. 이후 포항시는 유족들에게 최대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난과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군 가족에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김군이 만 14세였던 게 이유였습니다. 15살 미만 상해 사망 보험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현행법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법에 좀 벗어나서 저희가 좀 더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해당 조항은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호 참사 때도 해당 조항 탓에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생기면서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 15세 미만자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와 기획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온 박 씨 형이 결국 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형이 빼돌린 돈이 61억 원이 넘는다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자, 끊이지 않았던 논란들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을 보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자, 성 기자, 좀 시끌시끌했는데 고소한 지가 1년 6개월 됐고 결국 기소가 됐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좀 소란이 있었다고요. 네, 박수홍 씨와 가족들의 진술이 계속해서 엇갈리다 보니까 검찰이 대질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박수홍 씨가 이 조사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건 시작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도 하지 않느냐면서 박 씨의 정강이를 걷어찬 건데요. 옆에서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박 씨가 과호흡 증세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방검복을 입고 출석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도 망치를 들고 집에 찾아와서 집을 두드리시다가 경찰에 의해 제지된 상황이 한 번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또 폭력을 행사하실까 걱정돼서 방검복을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찾아갔던 건 지난해 박 씨가 형 부부를 고소한 직후였습니다. 네, 이게 한참 이어졌던 일들이라서 이제 박수홍 씨가 형 부부에게 법정 대응까지 가게 된 계기가 있었죠. 네, 박수홍 씨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본인의 통장을 확인을 했다가 거액이 빠져나간 걸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그때 당시 보증금으로 6억 5천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잔고가 1억 7천만 원 정도밖에 없었던 거를 개인 통장에서
알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획사 자금도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 여러 명에게 장기간 급여가 지급됐고 고급 피트니스 센터, 또 피부관리숍, 학원비 등으로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검찰도 형이 부동산 매입 자금을 비롯해서 32억 원의 기획사 자금을 횡령하고 박송 씨 개인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의 형수는 기획사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이 인정돼서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다루는 이유기도 하는데요. 정작 검찰 조사에서 박송 씨 아버지가 자신이 모든 걸 관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다고요. 이 박송 씨가 병원으로 이송됐던 뒤에 자택에서 스피커폰으로 대질 조사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때 아버지가 본인이 박 씨의 자산 관리를 다 해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통장 비밀번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스피커폰도 아버지가 개인 통장을 전부 다 전담 관리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제 인터넷 뱅킹 비번이랑 아이디 아십니까? 그러니까 몰라, 내가 다 했어. 결국 이런 주장을 한 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가까운 가족 사이에는 이 재산 관련한 범죄가 있을 때 이 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친족 상도례가 있는데요. 박 씨 측은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 했던 의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형법 조항에 따르면 아버지는 직계혈족으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고 비동거 친족인 형은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박 씨 개인 자금 29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건데요. 검찰은 모두 형 부부의 책임으로 봤습니다. 자, 이 친족 상도례 제도 비슷한 사건에서 이제 피해를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진작에 있었는데요. 네,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예전의 개념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친족 간 재산 범죄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폭넓게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사건들 보도였습니다. 3년 만에 불꽃 명소가 된 여의도와 용산 일대에 자리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강이 내다보이는 호텔 숙박권은 3배로 뛰었고요. 아예 우리 집 테라스에서 보게 해주겠다며 이용권을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주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을 바라보고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 건물 3층 5개 주차장에 그늘막 텐트며 돗자리가 등장했습니다. 불꽃놀이 명당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어젯밤부터 맡아둔 겁니다. 새벽 7시에 왔는데도 이제 앞에 쪽은 자리가 꽉 차서 뒤에 쪽에다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앞에 줄 잡으신 분들은 이제 전날 밤에 맡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산시장 식당에는 문의가 빗발칩니다. 불꽃놀이 보이나요? 그 위치가 어디죠? 그런 식으로 예약 때문에 평소보다는 세배정도 충분히 있어요. 여의도 한강공원도 낮부터 인산이네. 자리 잡기 경쟁에 차박도 불사합니다. 어제 11시쯤에 여기 왔는데 실은 못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주차장에. 차박하고 자리를 오전에 딱 잡을 수 있게 됐어요. 불꽃축제가 시작되려면 아직 4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은 이미 축제를 찾은 시민들 차량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꽃놀이가 보이는 아파트 테라스를 입장료를 받고 공유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호텔이 이제 뭐 100만 원이 넘어간다. 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또 이런 뷰를 좀 같이 감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온라인 장터에서 호텔 객실이 원래 가격의 3배에 거래되고 일부 식당들은 평소보다 높은 가격의 음식을 파는 등 모처럼의 축제를 둘러싼 일부 바가지 상온도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우크라이나 땅이었지만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크림반도, 여기에 러시아는 유럽에서 가장 긴 다리를 지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 핵심 보급로를 끊어버리겠다고 선언해 왔는데 오늘 원인을 알 수 없는 아주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 위에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습니다. 8년 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 수조 원을 투입해 건설한 유럽 최장대교에서 철도로 운송되던 유류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파괴하겠다고 수차례 시사했던 곳으로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입니다. 폭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우크라이나 측은 불법적인 것은 모두 파괴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세가 뒤집힌 러시아군들은 남부 헤르손에서 탱크에 백기를 달았고 우크라이나군에 포위된 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전선을 건너 서울의 4배 넘는 면적을 수복했습니다. 남부의 500평방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지역도 우크라이나가 다시 품었습니다. За час від початку цієї наступальної операції вже звільнено 2434 квадратні кілометри нашої землі і 96 населених пунктів. 우크라이나 국기가 다시 올라가는 지역도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Піднімаємо державний стяг над відділом поліції. 결국 러시아 지도부의 분열도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점령지 행정부 부수반은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국방장관을 공개 비난했고 Д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многие говорят, что на месте бы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который допустил до такого положения дел, просто мог бы как офицер застрелиться. Но, знаете, слово «офицер» для многих это непонятное слово. 워싱턴 포스트는 핵심 권력층 일부가 푸틴 대통령에게 전황과 관련 직접 이견을 표출했다고 정보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전 세계 패션의 중심지라는 프랑스 파리가 지금 K-팝 열풍으로 뜨겁습니다. 이 콧대 높은 명품 브랜드들은 한국 스타들을 초청하느라 바쁩니다. 이 열기의 비결은 대체 뭘까요? 세계를 가다 조은혜 특파원입니다. 빨강, 보라, 분홍 등 현란한 색상의 티셔츠와 자켓, 정교한 커팅과 실루엣이 여성스러운 미니 원피스, 한국 아이돌 NCT 127, 에스파가 실제 무대에 오를 때 입었던 의상들입니다. 파리 패션위크 기간을 맞아 한국 아이돌 무대 의상이 전시됐습니다. J'ai été surprise d'avoir des tenues de scène d'EXO en France. Je ne pensais pas que ça serait possible un jour, donc je suis très surprise et je suis très contente. 관람객들이 마치 가수를 직접 만난 듯이 의상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K-팝 인기가 높아지면서 아이돌들이 입는 K-패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Je trouve que les designers coréens ont un esprit très libre, très jeune. Ils osent mettre beaucoup de couleurs, faire beaucoup de choses avant-gardistes. 빌보드를 점령한 K-팝과 스크린과 넷플릭스를 휩쓴 K-드라마와 영화 영향으로 한국 작가나 디자이너를 향한 러브콜도 쏟아졌습니다. 한국 웹툰 작가가 그린 그림은 파리 유명 패션 브랜드의 디자인이 됐습니다. 서울을 주제로 꾸민 쇼룸에선 한국 작가가 디자인한 생활용품이 등장했습니다. 세일즈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만 아니라 대기업에서 좀 더 디자이너들한테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지원이 된다면 뉴욕타임즈는 K-팝 아이돌은 반드시 1년에 모셔야 하는 스타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할리우드 스타나 톱모델 중심으로 모셔가던 명품 브랜드들은 앞다퉈 한국 스타들을 앞세웠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정호연은 패션위크 마지막 날 루이비통 패션쇼의 오프닝과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고 블랙핑크와 아이유, 에스파 등 여자 가수들도 콧대 높았던 패션 본고장에 초청됐습니다. 한국 스타들의 막강한 영향력과 K-패션이 패션 본고장 파리에서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한 번 걸리면 낫지도 않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게 당뇨병입니다. 하지만 노력하면요, 약이 없어도 당뇨병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지 윤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뇨 환자가 600만 명으로 10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30년이나 일찍 도달했습니다. 당뇨 전 단계 인구 1,580만 명을 합치면 당뇨 인구는 2천만 명을 훌쩍 넘어섭니다. 더 큰 문제는 열의 9이 관리를 못해 치명적인 합병증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당뇨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누적돼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병입니다.
100년 전에는 거의 없던 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잘 먹고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잘 못 잡니다. 그리고 마음이 잘 안 비워져요. 밥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돼 혈당을 낮추지만 잘못된 생활로 다른 호르몬들이 개입해 혈당을 높이면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인슐린이 일을 해도 혈당이 안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2형 당뇨입니다. 우선 식사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적정 식사량은 키에 비례한 표준 체중과 활동량에 따른 활동지수를 곱하면 되는데 170cm의 사무직이라면 1890kcal를 넘게 먹으면 안 됩니다. 영양소의 비율도 중요한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5대 3대 2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식이요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당뇨의 근본 해법인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당뇨 운동은 F, I, T, 즉 피트가 핵심입니다. 빈도는 주 3회에서 시작해 7회로 늘려가고 강도는 40%에서 출발해 80% 이상으로 시간은 최소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 운동이 나한테 적응이 되었다 그러면 80이나 90 정도 서서히 올리셔도 돼요. 그 정도쯤 되면 약물 같은 거는 안 써도 됩니다. 강도는 반드시 천천히 높여야 합니다. 천천히 걷기 수준인 40%에서 빨리 뛰는 수준인 70%까지 가는데 6개월 정도는 잡아야 합니다. 운동은 유산소와 무산소 모두 필요합니다. 초반에는 유산소 운동 위주로 했다가 나중에는 근력 운동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윤승옥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포죠. 이대호 선수가 오늘 은퇴 경기를 치릅니다. 지금 고향인 부산 사직구장에서 팬들과 마지막 게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도 나가 있습니다. 네, 김태욱 기자, 아직도 경기가 진행 중이죠? 네, 이대호의 선수로서 마지막 경기 현재 8회가 진행 중입니다. 전석 매진된 경기장엔 팬들이 경기 내내 연신 이대호를 연호하며 아쉬운 마음을 응원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이대호의 은퇴식과 영구 결번식이 진행됩니다. 일찍부터 경기장 앞에는 이대호의 등번호 10번이 새겨진 빨간색 유니폼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날의 전부를 같이 했던 선수라서 조금 눈물 나려고 하기도 하고 2년만 더 뛰어줬으면 좋겠어요. 은퇴 경기 첫 타석부터 호쾌한 2루타를 뽑아낸 이대호. 나이 40에 은퇴하는 선수라고 하기에 올 시즌 활약은 너무 뛰어났습니다. 오늘 깜짝 이벤트도 있습니다. 투수 출신인 이대호는 2001년 프로 입단 후 처음으로 마운드에 오르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대호는 2010년 세계 최초 9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리며 한국산 거포의 이름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후 일본과 미국에 진출해 직접 그 위력을 뽐냈습니다. 태극마크를 달고도 조선의 4번 타자라는 별명답게 국가대표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무리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야구 인생은 50점이라고 말합니다. 우승을 못하고 나가는 게 너무 감점 요인이 커서 약속을 못 지키고 떠나는 게 후배들한테는 진짜 미안하고 팬들한테도 미안합니다. 많은 팬들의 응원 속에 유니폼을 벗는 이대호. 이대호의 유니폼에 새겨진 등번호 10번은 고 최동원에 이어 롯데의 두 번째 영구 결번이 됩니다. 지금까지 부산 사직구장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1,500만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2022 튼튼 펫 페스타가 오늘 부천 영상문화단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사흘간 이어지며 견생 사진관, 반려견 놀이터 같은 참여형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찬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할로윈 오늘 올가을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설악산 중청대피소 모습인데요. 최저 기온 0.1도를 기록하며 작년보다 9일 빨리 얼음이 얼었습니다. 첫 얼음을 시작으로 설악산에 고지되는 겨울 날씨에 접어들었으니까요. 앞으로 등산은 방한용품을 넉넉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남은 연휴 동안 비가 전국에 내리겠고요.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이 21도를 기록했는데 모레면 11도에 그치며 매우 쌀쌀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보다 크게는 5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두꺼운 외투 챙기시고요. 모레까지 비는 수도권과 충남 남해안, 울릉도와 독도에 최고 60mm로 가장 많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리려고 했던 서울 불꽃축제 현장 화면 연결이 고르지 못해서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뉴스A 마칩니다.